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는 짜증스레 컵에 물을 따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왜? 혹시 우연이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아니,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였는데 보면 볼수록 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순간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은 삼남매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둘은 이미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다만 저는 2명가량의 남자를 만나봤지만 둘 다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소개팅을 하기도 했지만 나오는 사람마다 저랑 가치관이 맞지 않아 성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30살 중반이 되었고 큰 결심을 한 채 어느 날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들 잘 듣길 바래. 난 앞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 뭐? 얘가 갑자기 뭔 소리라는 거야? 뭔 소리는 뭔 소리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결혼해라 마라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럼 엄마 아빠한테도 엄청 좋은 일 아니겠어? 그게 무슨 좋은 일이야.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진짜. 엄마가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달려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해봐. 내가 혼자 살면 앞으로 내가 평생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진짜 대박인 거지.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야? 누가 우리를 책임져 달래? 우린 지금도 둘이서 아주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를 모시고 살아? 아주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했던 모양으로 엄마가 제게 달려들고 있었기에 가족들이 엄마를 말렸고 잠시 후 엄마가 통보하듯 말을 꺼냈어요. 진아 너 잘 들어. 만약 이번 연말까지 남자친구 못 만들면 너 나가 살아.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딸을 내쫓을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35살이면 우리도 키울 만큼 키웠으니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 라며 엄마가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압박이 들어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친구랑 만나기로 한 자리에 한 남자가 같이 있었어요. 너무나 뜬금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친구랑 남자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 친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촌 오빠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나왔어.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제가 곁눈질로 친구를 노려보며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내가 소개팅 해준다고 하면 네가 퍽이나 나왔겠다. 여기 우리 사촌 오빠도 소개팅인 거 모르고 나왔어.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는 거니까 둘 다 편하게 생각해. 라며 친구 은경이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말이 잘 통했는데요. 그동안 소개팅을 할 때면 30분도 앉아있지 못했는데 그날은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요. 주말 내내 집에만 있던 제가 멋까지 부리고 나가려고 하자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야, 주말에 어디 가는 거야? 그것도 아침부터 쫙 빼입고. 엄마가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그러라며. 그래서 나가는 건데 또 잔소리하는 거야? 뭐? 데이트? 그럼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조금 더 이따 말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눈치가 백단이시네요. 제가 장난스레 말했는데요. 엄마가 단숨에 제 앞으로 뛰어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진아야, 장난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진짜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렇다니까.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네가 스스로 만났을 리는 없고 누가 소개해준 거야? 은경이 사촌 오빠야. 물론 은경이가 소개해줬고. 진짜야? 그럼 뭐 더 볼 것도 없네. 잠깐만 기다려봐.
라며 엄마가 안방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더니 제 손에 5만 원짜리를 몇 장이나 쥐어줬어요. 나도 회사 다니는데 무슨 돈까지 주고 난리야. 진아야, 요즘은 말이야, 여자가 돈도 팍팍 계산하고 그래야 한다잖니.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네가 계산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정확하게 더치페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돈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엄마가 사주는 거라고 꼭 말해. 엄마, 우리 아직 서로 알아가는 단계니까 부담스럽게 너무 그러지 좀 마. 알았어. 우리 딸 잘하고 와. 파이팅! 엄마가 뒤에서 몇 번이나 파이팅을 외쳐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다들 모여 있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왜 다들 모여 있어? 말도 마라. 네 아빠는 등산 갔다가 정상도 못 밟아보고 바로 내려왔다잖니. 왜? 무슨 일인데?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다들 모인 거지. 엄마는 그새를 못 참고 다 말하고 다닌 거야? 당연하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더니 네가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라며 엄마가 꼬치꼬치 캐물었고 가족들 또한 긴장된 표정으로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친은 직업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인지라 가족들도 다들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달을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잔뜩 짜증을 내는 모습에 엄마가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니들 혹시 다툰 거야? 설마 헤어진 거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도 좀 고민이 되긴 해. 성격이 잘 맞긴 한 것 같은데 사람이 좀 우유부단하다고 해야 하나? 뭐? 우유부단? 어떻게 하는데 그래?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우유부단한 건데 좋게 생각하면 나한테 다 의견을 묻는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일일이 나한테 다 물어봐. 그러니까 좀 피곤해. 물어보면 좋은 거지. 그게 뭐가 피곤해? 생각해봐. 영화는 뭐 볼래? 밥은 뭐 먹을래? 오늘은 어디 갈래? 내가 다 결정을 해야 한다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니까 짜증난단 말이야. 제가 짜증스레 다시 물을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제 등짝을 날리는 바람에 그만 물을 뿜고 말았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참 피곤한 스타일이다. 내가 뭘 어쩌다고 그래. 생각해봐. 저번에 사귀던 사람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헤어졌잖아. 근데 이번에는 네 의견을 일일이 물어보는 게 짜증이 난다고? 혹시나 니만 불편할까봐 물어보는 것 같구만. 그걸 고깝게 받아들이기나 하고 내가 볼 때는 네 성격이 더 문제야. 그래도 남자가 리더십도 있고 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물어본단 말이야.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다시 말했습니다. 리더십이야.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뭐가 불만이야. 둘 다 그래봐야 허구한 날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데이트 코스도 직접 짜고 해야 하는데 이건 모든 걸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하잖아. 우연이가 데이트 코스를 짜면 네 성격에 퍽이나 마음에 든다고 하겠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속이 깊은 사람이니까 암소리 하지 말고 잘해줘. 엄마가 대놓고 남친 편을 들었지만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친구 은경이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어요. 은경아,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무조건 우연씨 편만 들어서 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 왜? 우연이 오빠 옛날부터 착하기로 유명했는데 내가 몰랐던 게 있나? 은경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야, 약간 마마보이 같아. 뭐? 마마보이? 그러니까 우연이 오빠가 마마보이 같다 그 말이야? 에이, 설마. 왜? 집에서는 안 그래? 당연하지. 예전부터 집에서 큰엄마가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한다고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데 우연히 오빠 동생이라면 몰라도 오빠가 마마보이라니 그건 진짜 아니다. 은경이가 어찌나 놀라던지 제가 오해했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한 거야? 아니, 뭐라든지 무조건 나한테 다 물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을 살 때도 물어보고 신발을 살 때도 물어보고 사. 대부분 남자들은 안 그러잖아. 말도 안 돼. 집에서는 완전 무뚝뚝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무조건 나한테 허락을 받고 사고 마마보이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니까. 완전 대박인데? 네가 완전 마음에 드나 보다. 우연히 오빠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근데 넌 그게 왜 불편하다는 거야? 아니, 남자가 너무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 이게 처음에는 귀여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나. 근데 사람이 워낙 착해서 뭐라 말도 못 하겠더라고. 하긴 남자가 너무 그러면 나도 짜증이 날 것 같긴 하다. 그렇지.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러니까 진짜 마마보이 같고 그렇다니까. 근데 진짜로 집에서 마마보이 그런 건 아닌 거야? 아니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집에서는 진짜 과묵하다니까. 은경이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남친의 행동을 봐왔던지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에 사귄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은경이 말처럼 남편은 본가에만 가면 입을 꼭 다문 채 조용히 있었는데요. 집에서는 시종일관 입을 가만두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제게 허락을 받았어요. 여보, 나 운동화 하나 살까 하는데 괜찮아? 운동화 정도는 그냥 사면 되잖아. 그래도 당신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라며 일일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됐고 어느 날은 회사에서 바쁘게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하고 밥 먹는다고 했잖아. 어제 말했잖아. 근데 친구들이 술도 한잔 하자고 하는데 마셔도 될까? 당신 혹시 차 가지고 갔어? 아니, 당연히 안 가져왔지. 근데 그걸 나한테 왜 묻는 거야? 술을 마셔야 하는데 당신한테 허락을 맡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지.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신 친구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당신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친구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친구들 만나면 술도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왜 일일이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나 바쁘니까 전화 끊어. 당신 화났어? 알았어, 미안해. 그럼 전화 끊을게. 라며 남편이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에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매사 제게 허락을 받는 남편이 조금은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 부분으로 인해 제 짜증이 늘어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은 시종일관 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책임져. 내가 뭘 책임져? 결혼 전에 엄마가 그랬잖아. 결혼하면 우유부단한 거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지. 근데 아직도 그래? 그러는 정도가 아니야. 사소한 것도 일일이 물어보고 뭘 살 때마다 다 허락을 받고 사는데 로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어차피 생활비는 내 카드로 써서 결제하면 나한테 문자가 오거든? 근데 매번 전화해서 허락을 받는다니까? 저번 달에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이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했거든?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시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글쎄 말이야, 시댁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나한테 여보, 갈비 먹으러 갈 거라는데 괜찮을까? 라고 묻고 있는 거 있지. 순간 창피해서 얼굴이 시뻘개졌다니까. 그것도 시어머님이 맛있는 갈비집이 새로 생겼다고 내내 말했는데 갑자기 그래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다들 내 눈치만 보고 있더라니까. 나 요즘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어. 정서방 입장에서야 네 생각해서 그런 건데 좋게 좀 봐줘라. 그래도 아내를 끔찍히 챙겨주는 게 보기 좋구만.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제가 잔뜩 흥분한 채 쏟아내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저 남편 편만을 들 뿐이었습니다. 매사 그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하루하루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일 대낮에 무슨 한정식 집에서
30만 원이 결제됐다고 문자가 왔고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말았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제게 말을 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했으니 많이 궁금했지만 혹여나 물어봤다가 더 큰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묻지 말라고 화를 내서 드디어 바뀌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엄마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해외여행으로 발리에 다녀왔거든? 발리? 언제 갔다 왔는데? 그런 말 없었잖아.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잖니. 네 올케가 우리 둘이 다녀오라고 예약해줬어. 니들한테 말해봐야 용돈 챙긴다 뭐한다. 괜히 신경 쓸까봐 연락 안 했어. 그래도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됐어. 근데 우리가 어제 귀국했거든? 근데 정서방이 공항에 마중 나왔지 뭐니? 뭐? 정서방이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고? 어제 출근했는데 마중을 나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반짜 쓰고 왔다는구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정서방은 여행 간 거 어떻게 알았다던데? 정서방이 나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우리 둘 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돼서 네 동생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야. 정서방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네 동생이 그냥 알려준 모양이고 그랬더니 귀국 날짜를 물어봐서 나와 있었다지 뭐니. 거기다 어제 정서방이 유명한 한정식 집에 데리고 가서 아주 고급진 음식들 잔뜩 먹고 왔잖니. 용돈까지 지어주면서 가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우리가 자식 복은 있나 싶더라니까. 너한테 결혼 늦게 한다고 잔소리한 거 무조건 다 미안해. 이렇게 좋은 사윗감을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니? 라며 엄마가 한참 동안이나 신나서 말을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큰 감동을 받은 채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제 반차까지 내고 공항 가서 엄마 아빠 모시고 왔다며. 거기다 한정식집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요즘 들어 당신이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물어봤어. 근데 나 잘한 거야? 당연하지. 아주 잘한 거지. 엄마 아빠 엄청 좋아하시더라. 진짜? 다행이네. 처남네가 여행 보내드렸다고 했는데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오랜만에 제 표정이 밝아져 있는 것을 본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고요. 저기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고 잘해드리는 거 진짜 고마운데 나도 부탁이 있어. 부탁? 뭔데? 당신 부탁은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있지.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는데 시부모님께도 좀 잘해드렸으면 좋겠어. 매번 갈 때마다 말도 안 하고 뚱한 표정으로 있다 오니까 눈치가 많이 보인단 말이야. 사실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분들은 시부모님이시잖아.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먼저 두 분께 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게 나도 잘하고 싶긴 한데 쑥스러워서 잘 안 되더라고. 그치만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주 표현하고 해야지.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부터는 시댁에 가면 두 분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었기에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이 어깨 운동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어깨가 뭉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제가 남편에게 눈짓을 했고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앉아보세요.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뭐? 네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까지 쳤는데요. 아니 그냥 어깨가 뭉쳤다고 하시니까 제 팔 힘이 좋기도 해서요. 어머님, 이 사람 팔 힘이 진짜 세요. 제 어깨도 가끔 풀어주는데 아주 시원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앉아보세요. 어? 그럼 그래 볼까? 시어머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는데요. 싫진 않았던 모양으로 남편이 어깨 근육을 풀어주자
시어머님이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시아버님이 먹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시어머님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네가 시킨 거니? 네? 뭘요? 아까 말이야. 내 어깨 뭉친 거 풀어주라고 네가 시킨 거지? 아, 저는 그냥 눈짓만 했을 뿐인걸요. 라며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한테 많이 고맙구나. 사실 우리가 우연이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 넌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우연이가 영재 소리를 들었거든. 진짜 뭘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들었거든. 어찌나 신기하던지 신나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막 교육시키고 그랬거든. 근데 처음에는 신나서 따라다니던 우연이가 언제부턴가는 막 신경질도 부리고 그러더구나. 그때는 여기저기서 영재라고 하도 떠들어대다 보니 나도 그 영재라는 사실에만 집중한 채 미처 우연히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그 뒤에는 어디를 가도 영재 꼬리표가 따라붙다 보니까 시험을 조금만 못 봐도 조바심이 나서 우연히를 쥐잡듯 했거든. 한참 밖에서 뛰어놀고 할 나이에 그 공부가 뭐라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고 후회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 우연히가 우리한테 마음을 닫아버렸어. 말도 없어지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그랬거든. 근데 널 만나고 나서 엄청 많이 바뀌었어. 그동안 전화를 하는 경우가 손에 꼽았는데 저번에는 직접 안부 전화까지 했지 뭐니. 그 전화 받고 얼마나 기쁘던지 한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더구나. 오늘도 우연히가 저러는 모습 보면서 네가 시켰구나 싶었다. 시어머님이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이는 두 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다만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우연히가 그러더구나. 처가댁에 가면 장인 장모님은 뭐라든지 다 잘했다고 한다고. 그래서 기가 산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어찌나 아팠는지 몰라. 그건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앞으로 많이 표현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좀 가격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표현은 확실하게 해주시거든요. 고마운 표정이 얼굴에 확 드러나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는 우연히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까봐 노심초사했었는데 너같이 착한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우연히가 너랑 결혼한 뒤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어. 정말 고맙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살면서 마음 둘 곳이 없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 좋아졌고 시댁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남편에게 고수도까지 가르쳐준 모양으로 친정만 가면 둘이서 짜장면 내기 고수톱을 치는 모습에 두 사람이 어쩜 그리 도 잘 맞을까 하는 생각에 헛웃음이 새어나오면서도 한없이 행복해하는 남편 모습을 보며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